1975년 늦은 겨울 2월 중순이었다. 칼바람이 서울 골목골목을 파고들던 날, 아빠는 오래된 트렁크를 묶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공장 일은 갈수록 팍팍해졌고 새빵살이의 월세는 매달 숨을 조였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삶도 무척이나 매서웠다. 고향에 내려가자 김제에 가면 그래도 이곳 삶보다는 낫겠지. 아빠의 말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고향이라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4살배기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어디서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른 아침 희뿌연 입김을 내뿜으며 세 사람은 기차에 올랐다. 아이는 털모자를 눌러 쓰고 엄마 품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들판은 얼어붙어 있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서 있었다. 엄마, 왜 나무에 잎이 없어? 겨울이라서 그래. 봄이 오면 다시도 다 날 거야. 아이의 눈은 맑았고 아직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르는 눈이었다. 열차는 잠시 수원역에 정차했다. 플랫폼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간식 좀 사올게. 기다리렴 우리 딸. 아빠는 바바리 코트 깃을 세우고 급히 내렸다. 노점상에서는 삶은 달걀과 따뜻한 어묵 국물이 김을 내고 있었다. 잠깐이면 될 일이었다. 정말 잠깐. 그 사이 엄마는 짐을 다시 정리하느라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바바리를 입은 아빠였다. 아빠다. 아이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가 눈치채기도 전에 작은 발이 차가운 계단을 밟고 플랫폼으로 내려섰다. 하지만 어른들 다리 사이로 보이던 아빠의 모습은 금세 사라졌다. 아이는 두리번거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으며 아이의 키에서는 세상이 너무 높고 낯설었다. 그때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렸다. 아빠는 간식을 들고 서둘러 열차에 올라탔다. 여보, 이것 좀 받아줘.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 어디 불편해? 애가 없어요. 아빠는 순간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화장실 갔겠지. 내가 찾아볼게. 그러나 화장실에도 좌석 아래에도 옆 칸에도 아이는 없었다. 우리 딸 못 보셨어요? 두 사람은 객차를 뛰어다니며 묻고 또 물었다. 그 순간 열차가 덜컹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아이가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울렸다. 부부는 열차 문을 두드리며 열리길 바랬으나 소용없었다. 부부는 다음 역에서 내려 곧장 반대편 열차를 타고 다시 수원역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혹시 플랫폼에서 울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혼이 나간 모습으로 뛰어다녔다. 역무원에게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4살 여자예요. 단발머리에 노랑 멜빵 바지, 그리고 빨간 패딩 점퍼를 입고 있어요. 안내방송이 차가운 역사 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원역 주변을 헤매던 부모의 발걸음 위로 눈발이 흩날렸다.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입김이 허공에서 흩어졌다. 그 시절 어린아이를 유괴해 불법 입양이나 해외로 보내는 일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던 때였다. 그 이야기는 부모의 가슴을 매일 얼어붙게 했다. 아빠는 아이의 사진을 이용해 수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다. 수원역 앞에서 손이 얼어 터지도록 전단지를 내밀었다. 이 아이 보신 적 없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안타깝게도 무심했다. 그러나 아빠는 멈추지 않았다. 지역 신문에 사연을 실었고 수원 근교의 모든 보육시설을 찾아다녔다.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절은 다시 겨울을 몇 번이나 지나갔다. 처음 몇 년은 매일같이 역을 찾았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위로도 잦아들었다. 이제 잊고 사세요. 죽지 않았다면 어디서든 잘 살고 있겠죠.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부모에게 자식을 잊으라는 말은 숨을 멈추라는 말과 같았다. 무심하게도 부부의 바램과는 다르게 시간은 흘러만 갔다. 엄마는 딸이 좋아했던 노란 원피스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 빨간 털목도리도 함께였다. 바래고 해져도 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1975년에 그 차가운 2월로부터 반세기. 수원역은 많이 변해 있었다. 높아진 건물과 환한 전광판,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러나 부부의 발걸음은 여전히 그날의 플랫폼에 멈춰 있었다. 그날도 2월의 찬 공기 속에서 부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 들려 있었다. 이 아이 혹시 엄마의 손이 떨렸다. 그 눈이었다. 겨울 하늘처럼 맑던 그 눈. 여성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제가 입양됐다는 걸 몇 해 전에 알았어요. 유품을 정리하다 이걸 발견하게 됐고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기차 소리, 차가운 바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울고 있던 저를요.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여성의 손을 붙잡았다. 5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죄책감이 무너져 내렸다. 여성은 몸을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저 잘 자랐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컸거든요. 하지만 늘 제 시작이 궁금했어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려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졌다.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딸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울렸다. 5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별이 아니라 돌아옴의 소리였다. 아빠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과 중년이 된 딸의 손이 포개졌다. 이번엔 절대 안 놓는다. 이제 집에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늦은 겨울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분명 봄이 오고 있었다. 앙상했던 가지 끝에 50년 만에 조용히 새싹이 돋고 있었다. 우리는 때로 단 몇 분의 순간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을 넘어 다시 서로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